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103.5) SBS 러브 FM 라디오 북카페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독서 시간이 부족한 현대인들이 꼭 읽어야 할 고전 필독서를 들려드리는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세르반테스의 장편소설 돈키호테인데요. 돈키호테는 스페인이라는 거대 제국의 영광과 몰락을 지켜봤던 익살 넘치는 작가 세르반테스의 유쾌한 상상력을 담고 있는 작품입니다. 기사도 정신과 모험을 찾아 길을 나선 돈키호테와 현실적인 욕망을 대변하는 시종 배불뚝이 산초가 대비를 이루면서 당시 스페인 사회의 이중적인 모순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대 소설의 출발작으로 꼽히는 세르반테스의 명작 돈키호테. 5번째 시간 함께 하시겠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두 사람은 한시라도 빨리 주막에서 멀어지고 싶었다. 산초야, 저 주먹은 마법에 걸린 게 확실해. 네가 봉변을 당하고 있는데도 난 담장을 넘어갈 수도 없었고 로신한테서 뛰어내릴 수도 없었어. 담장만 뛰어넘었다면 너를 저 악당들 손에서 구해냈을 거야. 주인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지 마세요. 소인을 두고 가신 건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그보다 지금 소인은 한시바삐 마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고요. 하하, 자네를 두고 내가 도망갔다는 건 오해라니까. 산초야, 조금만 참고 기다리게. 세상을 돌아다니며 모험을 하는 일이 명예롭다는 걸 머지않아 깨닫게 될 거야.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주인님이 비스카야인과의 결투를 빼고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죠. 사실 뭐 그 싸움도 이겼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모든 게 마법 때문이야. 내가 어떤 마법도 통하지 않는 칼만 얻으면 세상에 나를 이길 자는 없을 거야. 주인님께서 그런 칼을 손에 넣었다 하더라도 종자인 소인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요. 돈키호테는 산초를 달래다가 커다란 흙먼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소리쳤다. 드디어 나의 용맹과 힘을 증명할 기회가 왔군. 산초, 저 멀리 흙먼지를 일으키며 우리 쪽으로 돌진해오는 군대가 보이느냐? 주인님, 뒤쪽에서도 흙먼지가 일어나는 걸 보니 하나가 아니라 둘 같습니다. 이제 곧 두 군대가 들판 한가운데서 맞닥뜨려 한바탕 전투를 치를 거다. 근데 주인님, 뭔가 이상한데요? 아무래도 군대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 흙먼지는 군대가 아니라 두 무리의 양떼가 이동하면서 생긴 것이다. 뿌연 먼지 때문에 잘 안 보였지만 돈키호테가 하도 우기는 바람에 산초도 군대라고 믿고 어쩔 줄 몰라 했다. 주인님, 빨리 도망가야죠. 도망가긴 어딜 도망가? 정의로운 편을 도와 싸워야지. 앞쪽은 알레 판파론 황제가 이끄는 군대고 뒤쪽은 그의 원수인 펜타폴렌 황제의 군대야. 알레 판파론은 마호메트를 섬기는 이교도지만 펜타폴렌은 독실한 기독교도지. 환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돈키호테에게 두 양떼는 바로 기사 소설 속에 나오는 군대였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산초는 기분 내키는 대로 말했다. 소인은 펜타폴레를 돕겠습니다. 그건 자네 마음대로 하게. 산초야,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먼저 상황을 살펴보자꾸나. 두 사람은 언덕 위로 올라가 흙먼지를 지켜봤다. 돈키호테는 잘 보이지 않는데도 책에서 읽은 지방과 나라들을 줄줄 늘어놓으며 떠들어댔다. 그의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산초가 가끔 고개를 돌려 눈을 크게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주인님, 소인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자네 귀에는 말들이 울부짖는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 전 양들이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요. 산초의 말이 맞았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양떼라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돈키호테의 눈에는 양떼로 보이지 않았다. 산초야, 두려우냐? 두려움은 말이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리지. 나 혼자서도 저들을 도울 수 있으니 너는 멀리 떨어져 나의 용명을 지켜보기나 하게. 돈키호테는 로신한테 올라타더니 언덕 아래로 용감하게 달려갔다. 니야! 산초가 다급하게 외쳐댔다.
아유 주인님, 제발 돌아오세요. 군대가 아니라 양떼라니까요. 아유 맙소사. 아유 주인님을 말리지 못한 소인이 죽일 놈입니다요. 정의의 기사 돈키호테가 펜타폴렌 황제를 도와 복수하러 왔노라. 내 창을 받아라. 양떼 사이로 뛰어들어간 돈키호테는 창으로 양떼를 닥치는 대로 찔렀다. 놀란 양치기들이 소리쳤다. 이봐, 뭐하는 짓이야? 당장 멈춰! 저자가 양들을 다 죽이네. 원수들아, 살고 싶으면 비켜라. 돈키호테는 멈추기는커녕 이리저리 날뛰자 양치기들은 세 총의 커다란 돌멩이를 넣어 돈키호테를 향해 쏘아댔다. 결국 돈키호테는 돌멩이의 옆구리를 맞아 갈비뼈 2대가 부러졌다. 아이고, 적한테 당했군.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 참, 물약이 있었지. 얼른 마시고 기운을 차리자꾸나. 돈키호테는 약병을 열어 물약을 마시기 시작했다. 그때 날아온 또 다른 돌멩이가 약병을 맞춰 돈키호테는 이가 부러지고 손가락이 2개나 부러졌다. 두 번째는 충격이 컸던지 돈키호테가 말에서 떨어졌다. 양치기들이 재빨리 달려와 돈키호테를 살펴봤다. 죽었나 봐. 내버려두고 이 자리 빨리 떠나자. 언덕 위에서 발만 동동 구르던 산초는 양치기들이 가버리자 쏜살같이 언덕에서 내려와 돈키호테에게 달려갔다. 주인님, 주인님 괜찮으세요? 그렇게 군대가 아니라 양떼라는 소인의 말을 믿었어야죠. 내가 공을 세울까봐 이 마법사 놈이 군대를 양떼로 둔갑시킨 거야. 아이고, 산초야, 내 이가 몇 개나 부러졌는지 한번 살펴봐봐. 아이고. 산초가 돈키호테의 입안을 들여다보려고 얼굴을 가까이 들이댄 순간 돈키호테가 산초의 얼굴에 뱃속의 것들을 몽땅 토해냈다. 아유 큰일 났네. 얼마나 심하게 다쳤게 피까지 토해. 이거 피가 아니라 물약이네. 더러워. 비위가 상한 산초도 구역질을 참지 못하고 그만 돈키호테에게 토했다. 주인과 종자가 똑같이 토사물을 뒤집어 쓴 모습은 가관이었다. 주인님, 잠시만 누워 계세요. 자루를 가져와서 몸도 닦고 상처도 치료해 드릴게요. 산초가 자루를 가지러 당나귀에게 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루가 보이지 않았다. 반쯤 정신이 나간 산초는 마구 욕을 퍼부었다. 아니, 누가 내 자루를 훔쳐갔어? 에이, 벼락맞아 돼줄 놈! 아유, 내 팔자야. 섬의 영주 좋아하시네. 나 혼자서라도 고향으로 돌아갔대야. 그동안 일한 대가로 땡전 한 푼 못 받아도 알 수 없어. 산초는 당나귀에 기댄 채 슬픔에 빠졌다. 겨우 일어난 돈키호테는 나뭇잎도 빠질까봐 입을 틀어막고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 산초에게 다가갔다. 기운 내라, 산초야. 우리한테 닥친 고난은 머지않아 먹구름 거치듯 사라지고 좋은 일이 찾아올 거야. 뭐 늘 나쁜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소인의 자루가 없어졌는데 이보다 더한 불행이 있습니까? 아이, 그럼 먹을 게 없다는 얘기야? 산초야, 우선 당나귀를 타고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런 불행에도 말만은 번지르르하게 하시네. 주인님은 편력기사라기보다는 차라리 설교사가 더 어울려요. 돈키호테는 산초가 자신을 비웃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꾸짖지 않고 달래기로 했다. 그래서 더욱 다정하게 말했다. 산초야, 지금부터는 네가 어디로 갈지 정해. 내가 그냥 따라갈게. 알겠습니다. 당나귀를 탄 산초가 앞장서고 돈키호테가 그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묵을 곳을 찾아 큰 길로 갔다. 몹시 시장했지만 자루를 잃어버렸으니 허기를 메울 길이 없었다. 그때 커다란 불빛이 천천히 다가왔는데 산초가 두려움에 떨며 소리쳤다. 주인님, 저게 뭐죠?
굉장한 모험이 될 것 같군. 내 힘을 떨칠 좋은 기회야. 소인의 생각으로는 이번에도 주인님이 마법에 걸려 꼼짝 못할 것 같은데요. 돈키호테와 산초는 숨죽인 채 불빛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곧이어 두 사람 눈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산초는 불빛에 드러난 그들의 험악한 인상에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했다. 주인님, 저들이 누굴까요? 혹시 도적대? 침착해라 산초야. 좀 더 지켜보자. 말을 타고 횃불을 든 사람들이 20명쯤 되었고 상포로 덮은 마차와 상복을 입고 노새를 탄 6명의 사람들이 뒤따르고 있었다. 문득 돈키호테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가 떠올랐다. 산초, 저 마차에는 분명 죽은 기사의 관이 실려 있다. 내가 아니면 누가 복수를 할 텐가? 아유, 주인님, 또 어쩌시려고요? 아이고, 하나님, 제발. 돈키호테는 창을 꼿꼿이 지켜둔 채 로신한테를 몰아 길 한가운데로 나가더니 그들을 가로막고 소리쳤다. 멈추시오! 당신들이 싣고 가는 저 관은 누구의 것이며 무슨 짓을 한 게요? 사실을 모두 밝혀야 내가 벌을 내릴지 복수를 해줄지 결정할 수 있어. 어서 비키시오. 우리는 갈 길이 멀어 당신 말에 대답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이 창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요. 돈키호테가 노새 앞을 막아서는 바람에 놀란 노새가 마구 날뛰자 상복을 입은 사람이 돈키호테에게 마구 욕을 퍼부었다. 내 놈이 뭔데 행패를 부리느냐? 불안당 같은 놈 당장 비켜라. 헤! 좋다. 혼 좀 나봐라. 돈키호테는 상복을 입은 사람에게 달려들더니 창을 휘둘러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러자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도망갔다. 돈키호테가 넘어진 사람의 목에 창을 겨누며 소리쳤다. 살고 싶으면 항복해라. 저는 다리가 부러져 움직일 수 없으니 당연히 항복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라면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바에사에서 온 수도사입니다. 저 관은 뭐고? 어디로 가는 길이냐? 흑사병으로 죽은 기사의 관이며 그의 고향인 세고비아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돈키호테는 복수를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한결 부드럽게 말했다. 죽음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내가 할 일은 없는 것 같소. 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라는 기사요. 모험을 찾아 세상 곳곳을 다니며 불의를 바로잡고 있어. 저는 당신이 불의를 잡든 놓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신 때문에 다리가 부러져 제 마음이 아플 뿐이요. 노새 밑에 깔려있는 내 다리를 좀 빼내주시오. 에이, 미련한 사람 같으니 왜 빨리 말하지 않았어? 산초, 이리 좀 와봐. 하지만 산초는 돈키호테에게 즉시 가지 못했다. 수도사들이 도망가면서 두고 간 음식을 챙기느라고 바빴기 때문이다. 산초는 외투로 자루를 만들어 먹을 것을 잔뜩 담아 당나귀 등에 실은 뒤 돈키호테에게 달려갔다. 아유, 주인님, 부르셨어요? 이분을 노새 밑에서 꺼내드리게. 산초는 수도사를 도와 노새 등에 앉히고 그를 보내주며 말했다. 다른 분들이 당신들을 쫓아낸 용감한 분이 누구냐고 물으시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편력기사 돈키호테 대 라만차님으로 우울한 기사라고도 불리는 분이라고 말하세요. 우울한 기사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의 아니게 저지른 일이니 너그럽게 이해하시오. 그럼 조심해서 가시오. 수도사가 떠난 뒤 돈키호테가 산초에게 물었다. 산초야? 근데 아까 왜 나를 수도사한테 우울한 기사라고 말했니? 아까 횃불 밑에서 본 주인님의 얼굴이 너무 우울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인님께서 그동안 격렬한 싸움에 지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야. 내가 세운 공을 기록할 현자가 나한테도 다른 기사들처럼 별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 자네 머릿속에 그 이름을 넣어준 게야. 내 방패에도 별명과 어울리는 그림을 그려야겠네. 그런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사람들은 주인님의 얼굴을 보면
대뜸 우울한 기사라고 여길 테니까요. 좋아. 뭐 앞으로 우울한 기사라고 그냥 마음껏 부르게나. 산초의 넉살에 기분이 좋아진 돈키호테는 관 속에 정말 시체가 있는지 확인해 볼 걸 그랬다며 아쉬워했다. 산초가 정색을 하며 말렸다. 주인님, 이번엔 아주 위험한 모험이었어요. 그나마 무사하신 게 다행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우릴 공격할지도 몰라요. 얼른 이곳을 떠나셔야 한다고요. 그럴까? 돈키호테는 산초의 말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산골짜기로 내려간 두 사람은 계곡에서 잠시 쉬어가기로 하고 수도사들이 두고 간 음식을 풀밭 위에 차렸다. 오, 참으로 먹음직스럽겠군. 주인님, 마음껏 드세요. 두 사람은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수도사들이 준비했던 새참까지 4끼의 식사를 눈 깜짝할 사이에 먹어치웠다. 갈증을 느낀 그들은 물을 찾아 캄캄한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아, 주인님, 세차게 흐르는 물소리가 들리시죠? 곧 목을 축일 수 있을 거예요. 맛있는 식사에 시원한 물이라 행운의 여신이 우리 편이네. 아, 산초야? 이 물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저 콩콩거리는 소리는 뭐지? 이제 무시무시하게 큰 괴물이 울부짖는 소리 아닙니까? 아하, 무서워하지 마라, 산초. 자네 옆에는 용맹스러운 기사 돈키호테 델 라만차님이 계시질 않느냐? 돈키호테는 로시난테에 올라탄 채 방패를 단단히 쥐고 창을 고쳐 잡더니 비장한 태도로 말했다. 나한테 옛날 위대한 편력 기사들의 업적보다 더 훌륭한 공훈을 세울 기회가 왔노라. 산초야, 꼼짝 말고 사흘만 기다려라. 사흘 안에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의 고귀한 여인 둘시네아한테 기사 돈키호테가 임무를 다하다가 죽었노라고 전해라. 아유, 주인님, 제발 가지 마세요. 지금 도망간다 해도 어두운 밤이라 아무도 못 보니까 흉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하는데도 가신다면 소희는 두려움 때문에 미쳐버릴 거예요. 좀 가시려면 아침에 떠나세요. 아무리 말리고 애원해도 돈키호테가 말을 듣지 않자 산초는 당나귀의 고삐로 로시난테 두 다리를 묶어버렸다. 돈키호테가 로시난테를 타고 떠나려 했지만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리야, 이리야. 로신한테? 너 왜 이러니? 꾸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자. 이리야. 주인님, 소인의 눈물에 감동한 하나님께서 로신한테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인님이 고집을 부리시면 하나님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안타깝지만 아침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방도가 없구나. 쿵쿵 소리가 계속 들려오자 산초는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말을 타고 있는 돈키호테의 다리를 꽉 붙잡은 채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었다. 어느덧 날이 밝았고 산초가 얼른 로시난테를 풀어주었다. 오, 로신한테 이제 움직일 수 있느냐? 자자, 소리 나는 곳으로 가보자. 주인님, 조심하세요. 산초야, 사흘 안에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둘시네아 공주님한테 내 말을 꼭 전하거라. 아, 자네가 받을 급료는 유언장에 써놓았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세상에 둘도 없이 자비로운 주인님, 소희는 이번 모험이 끝날 때까지 맹세코 주인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요. 돈키호테는 로시난테를 천천히 몰고 소리나는 곳으로 조금씩 다가갔다. 산초도 당나귀 곡비를 꽉 잡은 채 뒤를 따라갔다. 얼마 후 바위산 아래 몇 채의 집이 보였는데 소리는 그곳에서 났다. 돈키호테가 집 쪽으로 다가갔다. 사랑하는 둘시네아 공주님이야, 부디 나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오.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저건 괴물이 아니라 직물 빨래방 안에. 주인님, 이게 뭔 일이에요? 돈키호테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산초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웃어댔다. 그리고 산초는 주인의 말투를 흉내내어 외쳤다.
나한테 옛날 위대한 편력 기사들의 업적보다 더 훌륭한 공원을 세울 기회가 왔노라. 사흘 안에 내가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너무 화가 난 돈키호테는 창으로 산초의 등을 두어 대 때리며 꾸짖었다. 내가 많은 기사 소설을 읽었지만 너처럼 주인을 놀려대는 종자는 없었어. 뭐 물론 나에게도 잘못이 있지. 그러니까 그래, 나도 조심할 테니까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해 주기로 하세. 저기 그냥 농담한 겁니다. 화 푸세요, 주인님.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누는 사이 돈키호테가 말을 타고 오는 남자를 발견했다. 그는 머리에 번쩍번쩍 빛나는 걸 쓰고 있었다. 다시 환상에 사로잡힌 돈키호테가 말했다. 산초야, 마법의 만부리노 투구를 쓴 사람이 얼룩말을 타고 이리로 오고 있구나. 주인님 침착하세요. 소희는 이번에도 직물 빨래방아 같은 일을 당할까봐 걱정이라고요. 에헤이, 만부리노 투구를 감히 빨래 방아와 비교하느냐? 소인의 눈엔 그냥 어떤 남자가 당나귀를 타고 머리에 번쩍이는 걸 쓰고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허이, 만부리노 투구라니까. 내가 저 투구를 어떻게 빼앗아 오는지 잘 보거라. 돈키호테가 본 것은 만부리노 투구가 아니라 이발사의 노떼아였다. 출장을 가던 이발사가 비가 오자 가지고 가던 노떼아를 뒤집어 쓴 것이었다. 돈키호테는 창을 꼬나든 채 쏜살같이 로신한테를 몰아 지독히 운도 없는 이발사에게 달려들었다. 이놈! 살고 싶으면 만부리노 투구를 내놓아라! 아이고만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이발사는 돈키호테의 창을 피하려고 당나귀에서 뛰어내려 냅다 들판으로 도망갔다. 돈키호테는 흐뭇한 얼굴로 이발사가 떨어뜨리고 간 노떼아를 보며 산초에게 말했다. 산초야, 어서 만부리노 투구를 가져와 보거라. 이야, 이 노떼야 값이 꽤 나가겠는데요. 주인님, 만부리노 투구 여기 있습니다요. 그래, 어디 한번 써볼까? 어이? 아니, 뭔 놈의 투구가 이렇게 커? 그 이교도놈의 머리가 보통 큰 게 아닌가 보구나. 그리고 뭐야, 이거 반쪽밖에 없잖아, 이거. 주인님, 잘 어울리십니다요. 왜 웃는 게냐, 산초? 산초는 돈키호테가 또 화를 낼까봐 조심스럽게 말했다. 네. 저 이교도인의 머리가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을 했더니 우스워서 그랬습니다. 그나저나 주인님, 이건 아무래도 이발사의 노떼아 같은데요. 뭔 소리? 이 마법의 투구를 손에 넣은 자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고 반은 녹여서 돈과 바꾸고 나머지는 이발사의 노떼아처럼 만든 거야. 소인은 투구든 노떼아든 상관없습니다. 그보다는 그자가 버리고 간 얼룩말, 당나귀를 소인이 가졌으면 하는데요. 산초야, 나는 말이야, 나한테 패한 자의 물건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 말인지 당나귀인지는 그냥 두게나. 우리가 떠나고 나면 주인이 찾으러 올 걸세. 그럼 이 마구들만이라도 가지면 안 될까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돈키호테가 허락을 하자 산초는 마구를 벗겨 자기 당나귀 등에 얹었다. 두 사람은 다시 길을 떠났다. 그때 멀리 남자들이 걸어오는 게 보였다. 주인님, 저 사람들은 누구죠? 오! 하나님께서 또 나의 용맹을 펼칠 기회를 내리시는가 보네. 출연 양석정, 안용욱, 조세령, 이찬우, 해설 유지영, 음악 고민수, 효과 이은상, 강미미, 기술 전영호, 강성민, 극본 김증래, 연출 송경희. 러브 FM 특별기획 고전을 읽다. 오늘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5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재단법인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합니다.